그 간혹 이제 주변 분들이 이게 부동산 계약서 좀 잘 쓰려면 뭐 비결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계약서에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하잖아요. 네. 또 그리고 깨알같이 글씨가 많으니까 무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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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질문이 좀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계약서라는 게 뭐 일반 그 문장하고 틀려서 그냥 주저리 이렇게 써놓는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동산 법률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 바탕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한데 그래서 이게 한두 마디로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씁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뭐 코멘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증 책임 문제를 생각해서 조금 한번 접근해볼 입증 책임을 고려해서 적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입증 책임. 저는 이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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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거를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네.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계약을 하는데 무슨 입증 책임 그러니까요. 얘기 갑자기 계약서인데. 뜬금없이 나오니까 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우선 역할 분담을 해서요. 네. 우리 양의사가 임대인이라고 하시고 제가 실제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대인. 예, 네. 제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임차인이 조금 그 나쁜 마음을 좀 야가 빠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네네. 그 상가든 뭐 주거든 간에 세를 놨는데 집에 또는 상가에 누수가 생겼어요. 누수가.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씩 맺히는 똑똑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는데도 불편하고 뭐 물건도 조금 망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곰팡이도 좀 쓸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수 문제는 사실 임대인이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인이 이제 조금 뭔가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가 그래 크진 않아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라고 하게 되면 누수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다음 달 내년도 요번에 마치 뭐 임대차 이제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안 올리는 걸로 그냥 나도 조금 미안하고 하니까 임대료를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겠다. 뭔지 알아요. 이렇게 누수가 생기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별 큰 하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안 쓰는 방 저기 뭐 이렇게 베란다 쪽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사 막 시끄럽고 또 이사 가고 어려우니까 그냥 싸게 줄 테니까 살아라. 그렇죠. 돈으로 치면 한 몇백 미만인데 그거를 임대료 안 올리는 걸로 그냥 합의해버렸습니다. 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대차가 갱신되고 그 갱신된 기간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 마당에서 세입자가 제가 아까 좀 야근 세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누수 부분이 있었던 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받지 않냐. 그거를 보상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또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무조건 얘기했고 그때 누수 참는 걸로 해서 난 월세 딴 데는 되게 비싼데 난 안 올렸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나냐면 제가 이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은 원상 회복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원상 회복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거를 뭐 얼마 해줘. 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그러면 옛날에 그 누수 생긴 문제를 나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감정이 서로 대립되니까요. 빈정이 상하니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거 합의된 문제거든요. 그거는 임대료를 안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요런 이제 사안이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입증 책임 문제에서 누가 그 누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법을 떠나서 그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누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죠?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져야 되죠. 그런데 임대인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액수는 얼마입니다. 요까지가 입증 책임이고요. 근데 누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망가졌다. 그걸로 손해 봤다. 그리고 액수는 얼마다. 이런 부분 정도가 입증이 만약 된다라고 치면은 임대인이 기본적으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항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항변이 아까 합의잖아요. 합의. 임대료를 안 올리는 대신에 그냥 배상을 안 하는 걸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입증은 임대인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뭔가 이 계약서를 할 때, 계약을 다시 할 때 서면상으로 분명히 입증해야 될 그런 이제 부담은 임대인한테 그렇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동산 계약을 잘 하는 방법은 임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나한테 있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이 합의를 부정을 하고 나 몰라라 했을 때 그렇죠. 인정은 안 할 때 입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합의가 다 된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입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할 때 말입니다. 나 그거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입증의 부담을 가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지금 같은 사안에서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을 대비한 가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만약에 또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 녹취를 활용하라는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녹취. 예. 네. 녹취도 되는 거잖아요. 녹취도 이제 입증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녹취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입증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요모조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확하죠. 네, 정확하죠. 근데 녹취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상황이 몰래 녹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모조모가 안 들어가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녹음을 듣고 나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든지 그런 논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분만 뭐 딱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는 실무에서는 이게 녹음의 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녹음의 가치, 증명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서면 위주로. 웬만하면은 서면으로 하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못 만난다, 멀리 있다.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녹취할 걸 생각해서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런 부분이 녹취에 들어가도록. 그냥 막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뭐 질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합의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갖고 안 올리는 거 저건 맞습니다. 합의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요거 좀 말이라도 분명히 좀 해둬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지 또 발뺌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사례가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제로 소송도 한번 했었던 사건인데 참 묘하죠. 이게 사건이 제 의뢰인이 이제 임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었고 그 상가 점포를 이제 임대차 세를 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포가 공교롭게도 그 임대차 계약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전쯤에 거기에 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살인 사건이. 그러니까 그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하고 주인하고 뭐 싸움이 붙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난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끝나버리고 1년 동안 공실이 있다가 소문이 흉하니까. 그렇죠. 예. 새로 임대차 되는데 그 의뢰인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살인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이런이런한데 그래서 조금 싸게 주고 올해 공실도 있었고 그래서 싸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는 그걸 나중에 발뺌하는 어떻게 발뺌하냐 이분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자기 생각하는 돈이 안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런 돈이 좀 쪼들렸다든지 예상하고 좀 달라지니까 임대차 계약을 이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세입자가 생각을 해낸 게 그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을 나는 못 들었고 인테리어 하다가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다가.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의뢰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의뢰인이 말이 맞다 그러면 너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하죠. 다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싸게까지 줬는데 네. 말이죠. 근데 그게 계약서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하는 부분이 공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거를 만약에 세입자는 이제 주인이 해줘야 될 말을 고지 의무라고 하거든요. 해줘야 될 말을 안 해줘서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 보증금도 다 돌려주고 인테리어 손해배상을 하라. 그거까지요? 네네.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들어왔고요. 임대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해줬다. 해주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싸게 줬는데 재산을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투어진단 말이에요. 다투어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겠습니까? 말해줬다라고 하는 부분. 임대인이죠. 그렇죠. 네. 바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그 고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 나는 안 한 건 맞는데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1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사건인데 현장인데 음식점 하는 과정에서. 야, 그것도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한 10년 전이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전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 정도는 고지 의무가 있는 사건 같거든요. 그런데 있다면 했다라고 하는 고지했다라고 하는 입증은 임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한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계약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 점포는 1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고 뭐 했다 이런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예.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이 뭐 문장이 뭐 유리하다거나 화려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입증을 생각해서 입증 책임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저걸 거짓말하게 되면 누가 봉변을 덮어 쓰느냐. 그걸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조금 법률가나 아니면 진짜 좀 지식인한들한테 좀 확인 한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계약서라는 게 솔직히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전세라도 매매는 더 클 거지만 전세도 진짜 요즘 비싸잖아요, 아파트. 네. 그런 거 한 돈 10만 원이면 확인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안 할까요? 이제 몰라서 안 받기도 하고요.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우리 사회 관념이 조금 부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은 자기 책임을 이제 면하고 분쟁도 없고 좋긴 한데 정확하게 알려주면 저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책임 안 지게끔 또는 아예 이제 더 심하게 되면 아예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건 공인중개사건. 공인중개사. 그렇죠. 예. 이거 중개사님 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면 계약 안 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그게 이야기 안 했을 때 나중에 파장, 위험 부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할 때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이제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분쟁이 갔을 때 어떤 위험 부담 이런 부분을 크게 커질 수 있어요. 생각 안 하면 큰 코가 다칠 수가 있어요.